2025년 9월 18일 목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9월달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대로 연준은 25bp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요. 남은 연준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런데 뉴욕 증시는 살짝 헷갈려 합니다. 자, 어떤 부분을 헷갈려 하는지 9월 17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리면서 정리해 드릴 거고요.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연준의 금리 결정이다 보니 돈다방 미쓰리 좀 편한 시간으로 좀 여유 있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9월 15일부터 9월 17일까지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릴 텐데요. 저는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왜냐? 뉴욕 증시에는 미국의 경제 지표를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를 뉴욕 증시에는 미국 경제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 그러지 않는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면밀히 체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거고요.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9월 15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지금 현재 3,440포인트로 움직이고 있고요. 전일 조정을 좀 받다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된 상태인데 오늘 외국인은 오늘 전반적인 투자 주체는 그렇게 크게 매매를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늘 강조합니다만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주식시장의 질이 어떤지, 예를 들면 지금 코스피는 3,500포인트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녀석들만 가고 정작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 종목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거를 지수만 올라간다고 좋다 할 수 있는 장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수의 움직임이 조금 얌전해지면 또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는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수가 올라간다고 내 종목이 안 올라가네 좌절할 필요도 없고 선뜻 종목 교체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그냥 시장 지금 질이 어떤지, 시장 자체가 무슨 색깔인지, 동그란지 네모난지 세모난지 그것만 확실하게 인지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9월 15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이제 들여다볼 텐데 다우지수가 0.11, S&P 500이 0.47, 나스닥이 0.94%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재료가 뭐예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중국이랑 무역 협상 겁나 잘 되고 있어. 이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스페인에서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데 트럼프는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다가 유럽에서 열린 스페인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곧 결론 날 것이고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합의를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나 심핑이랑 전화통화할 거야. 우리 되게 지금 잘 되고 있어. 이런 분위기를 막 풍기면서 뉴욕 증시의 상승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9월 15일 월요일 뉴욕 증시 상승했는데 왜 상승했다? 트럼프가 중국이랑 미국이랑 무역 협상 중인데 잘 되고 있대. 그리고 조만간 심핑이랑 통화할 거래. 자, 그런데 이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서 보여주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9월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입니다. 이 제조업 지표는요, 그동안 마이너스에서 벅벅벅 겼어요. 기준선이 0인데 그냥 단순히 마이너스 5 이런 게 아니라 막 마이너스 20 넘게 막 엉망진창 나오다가 마이너스 16을 기록했던 6월달 이후에 7월달과 8월달 플러스로 전환된 상태였고요. 8월달 11.9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에 9월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 한 5 정도 나오지 않겠어? 라고 했는데 시장의 예상을 깨고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돼서 9월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는 마이너스 8.7을 기록했습니다.
자, 제가 그랬죠. 저는 경제 지표만 후벼팔 겁니다. 그들이 경제 지표를 제대로 얘기해주고 있지 않아서입니다. 자, 9월 16일 화요일로 넘어가 볼게요.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27, S&P 500이 0.13, 나스닥이 0.07% 하락했습니다. 자, 3대 지수가 FOMC 회의를 기다리면서 약세로 마감했다. 그러나 S&P 500과 나스닥은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가 무려 5개나 되는데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는 한 2개 정도 심플하게 툭 던져놓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바로 8월달 소매 판매 지표인데요. 전월 대비 0.6% 증가해서 7,32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시장 예상치는 0.2% 상승을 예상했는데 시장 전망치보다 잘 나왔다. 자, 그러면 전문가들은 이렇게 해석하죠. 야, 소매 판매란 경제 지표는 인플레이션 지표에는 포함되지 않는데 소비 국가인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야. 그런데 봐라, 소매 판매 시장 예상치 0.2보다도 훨씬 더 잘 나왔잖아. 미국 경제 그렇게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근데 이게 미국 경제가 그렇게 안 좋으면은 굳이 금리나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고용 지표가 너무 죽쓰고 있으니까 단지 만약에 이날 소매 판매가 급감을 했다라고 했다면 시장 뇌에서는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크게 불거졌겠죠. 문제는 이미 연준은 그냥 9월 달은 25bp만 인하한다라고 딱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해드릴게요. 자, 그런데 저는 소매 판매에 대한 생각이 좀 남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꿀렁꿀렁 움직일 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월달 FOMC 회의에서 인플레이션이 꿀렁꿀렁하는 건 일시적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았을 때 그때 소매 판매가 들썩들썩했거든요. 제가 돈다방 미스에서 어떤 식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냐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설명해드린 그런 그 뉘앙스만 지금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소매 판매라는 거는 결국 여러분들이 편의점이든 마트든 이런 데 가서 직접 여러분들이 지갑을 열고 카드를 제시하거나 현금을 제시해서 물건을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문제는 이게요, 금액으로 환산된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그랬죠. 7,32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 금액은 전월 대비 0.6% 상승한 수치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요즘에 애기들 분유가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러니까 한 통에 5만 원이라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예전에는요, 10만 원을 가지고 마트에 가서 5만 원짜리 분유를 2통을 삽니다. 왜냐? 만약에 우리 애기가 뭐 일주일에 2통을 먹는다. 그래서 내가 일주일치를 마트 가서 사야 되는데 한 통에 5만 원씩이면 2통이면 10만 원이니까 무조건 우리 아기는 일주일에 2통을 먹는 아가라면 10만 원 가져가서 2통만 사면 되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물가가 상승해서 제가 약간 극단적인 표현을 할게요. 5만 원짜리 분유가 6만 원이 됐다면 그러면 10만 원 가지고 6만 원짜리 분유를 2통을 못 사죠. 그렇다고 10만 원이 넘어간다고 우리 애기 분유를 안 먹일 작정이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12만 원, 즉 2만 원을 더 지불하게 됩니다. 그 2만 원이라는 수치가 소매 판매 증가폭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미국 경제가 좋다면 아유 그래 고용도 좋고 막 제조업 지표 같은 것도 좋고 막 이런 상태에서 소매 판매가 증가돼 야 미국 경제 화랑이네.
사람들이 취업도 잘 되고 이직도 잘 되고 더 직장 좋은 곳으로 돈 많이 주는 곳으로 옮기고 수입이 좀 넉넉하니까 막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소비하고 그렇게 소매 판매가 증가되고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데 지금 미국의 소매 판매는요. 그런 미국 경제가 좋아서 발생되는 소매 판매가 아니라 물가가 상승해서 보여지는 소매 판매 상승 수치란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소매 판매에 대한 이해를 좀 설명해 드렸고요. 8월달 수입 물가, 수출 물가 모두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 시장 예상치는 마이너스 0.1%를 예상했는데 모두 시장 예상치를 깨고 증가됐다. 자, 7월달 기업 재고 전월 대비 0.2% 증가했는데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고 6월달 0.2% 상승과도 변함이 없었다. 자, 8월달 제조업 생산 전월 대비 0.2% 증가했고 전년 동월 대비 0.9% 증가했다고 합니다. 시장 예상치는 마이너스를 예상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는 또 잘 나왔다. 제조업 생산이에요. 그리고 9월달 전미주택건설업협회 주택시장지수 8월달에 32였고 9월달에 32 지금 변화가 없습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월 후반에는 주택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제 9월달 중후반으로 넘어가니까 자연스럽게 경제지표에서 주택지표가 이제 차지하는 시간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거죠. 자,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된 9월 17일 수요일 뉴욕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예상대로 25bp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FOMC 회의 기간 동안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뉴욕 증시는 살짝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이상하죠? 예상대로 금리를 인하했고 동결한 것도 아니고 예상대로 25bp 인하했고 그리고 50bp 인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지만 그러기에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좀 높긴 하고 뭐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 속에 25bp 금리를 인하했는데 그러다 보니 다우지수는 0.57% 상승했고 S&P 500은 0.10% 하락, 나스닥은 0.33% 하락했습니다. 자, 연준이 2025년 올해 첫 금리 인하를 했는데 시장이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싫어할 수도 없고 좋아할 수도 없고 기뻐하기에도 애매하고 서운해하기에도 애매하고 약간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된 겁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8월달 신규 주택 착공 전월 대비 8.5% 감소했고요. 그래서 130만 7천 건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시장 예상치 137만 건보다도 부진했고요. 전년 동월 대비로도 6.0% 감소된 수치. 자, 8월달 신규 주택 허가 건수도 전월 대비 3.7% 감소했고 전년 동월 대비 11.1% 감소했습니다. 자, 금리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작년에 12월 달에 25bp를 인한 이후에 지금 올해 들어서 5번 연속 금리는 동결됐고 그리고 지금 9월 달에 처음으로 25bp 인하가 됐습니다. 더 정확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2023년 11월 달부터 미국의 고용지표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고용지표가 좋다고 우기면서 금리를 건드리지 않았고 2023년 11월 초에 확인한 10월 달 부진한 고용지표를 본 투자자들은 뉴욕 증시에서 금리나 금리나를 외쳐댔습니다. 왜냐하면요. 금리 인하 이외에는 그 어떠한 호재가 없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오로지 금리 인하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2023년 11월 달부터 시작된 그 금리 인하 기대가 고작
2024년 9월이 돼서야 50bp를 인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50bp 인하도 8월달 경기 침체 우려, 9월달 경기 침체 우려 이렇게 증시가 두들겨 맞으니까 9월달에 아이고 뜨거워 하면서 50bp 금리를 인하한 거고, 그렇게 50bp 금리를 인하한 다음에 11월달에 25bp 그리고 12월달에 25bp를 인하한 후에 2025년 올해 들어와서는 한 번도 금리를 건드리지 못했다가 이번 9월 달에 25bp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자, 이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시장은요,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에 대한 욕구 불만이에요. 그런데 지금 연준은 투자자들의 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준은 또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어요. 핑계가 있어요. 인플레이션 지표가 올라가거든요.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시작하는 바람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고, 그러니까 시장은 금리 인하를 강력히 원하지만 연준은 금리 인하 카드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올라가는 것도 졸라 신경 쓰이는데, 그동안 미국이 우리 미국 경제 좋아요라고 깝쳤던 그 고용 지표가 최근 개박살나고 있거든요.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데 맘 놓고 인하를 못하는 상황. 이 상황이 지금 현재거든요.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강조했잖아요. 작년에 9월 달에 연준이 50bp 금리를 인하할 때, 경기 침체 우려라는 제목으로 50bp 금리를 인하할 때도요, 미국 고용이 최소한 최근 나오는 이 지경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14만 정도 나왔어요.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근데 최근 어떻게 됩니까? 계속 수정해서 14만 명이라고 나왔었다고 했는데 개구라였어요. 만 몇천 명밖에 안 됐고, 하다못해 6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는 마이너스였으며, 그리고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와 ADP 민간 고용 지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서로 시속 게임 식으로 너 잘 나오면 난 좀 못 나오고 나 좀 잘 나오면 너 못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둘 다 개박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지금 연준은 25bp밖에 금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내 이외 금리 인하 전망을 내놓긴 했어요. 고용 시장의 하강 위험이 증가한 점을 반영해서 금리를 인하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경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합니다. 제가 작년에 여러분 미국은요 정점을 찍고 경제가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 뉴욕 증시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 뭔 소리야 미쓰리, 지금 미국 경제는 골디락스야, 연착륙이야, 노랜딩이야. 그 근거가 뭐냐고? 고용이 좋잖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고용이 개박살난 상태에서도 미국 경제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경제 지표들을 보면, 제가 PMI 지표 얘기하면서 여러분 서비스업 PMI 지표가 제조업 PMI 지표보다 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라고 얘기했죠. 자, 제조업 지표 지금 엉망진창 되고 있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 계속 마이너스 기록하다가 2달 잠깐 플러스 전환됐다고 했는데 이번 달에 다시 마이너스로 됐고, 가장 중요한 아까 소매 판매 보십시오. 소매 판매 어떻게 할 건데요? 그게 경제가 좋아서 소매 판매가 좋은 게 아니라고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매 판매가 어쩔 수 없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고용이 안 좋아서 금리를 인하하긴 하는데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아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한 모순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 시장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남은 연준 회의 2번의 기회 동안 금리 인하를 하겠다, 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만, 지금 시장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야, 10월 달에 금리 인하할 수 있겠어?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인플레이션 지표 때문이에요. 인플레이션 지표가 저렇게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다음번 회의가 10월 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2월 달입니다. 11월 달엔 FOMC 회의가 없어요. 작년과는 달라요. 그러면 정말 지금 고용이 안 좋으면, 경제가 안 좋으면, 정말이 안 좋으면 가정법 쓸 필요가 없죠. 고용이 안 좋으니까 작년처럼 작년에 9월 달에 50bp 인하하고 11월 달에 25, 12월 달에 25 이렇게 금리를 인하했다면 작년보다 고용이 지금 더 엉망진창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10월 달에도 금리 인하할게, 12월에도 할게 이렇게 확신을 줘야 되고 오히려 금리 인하 폭을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데 연준이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지표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10월 달에 과감하게 연준이 또 금리 인하할 수 있겠니? 라고 생각하면서 그럼 어쩔 수 없네. 경제는 살려야겠으니 10월 달에 일단 건너뛰고 12월 달에 50bp 하자. 그게 낫지 않겠냐. 화끈하게 그냥 B컷으로 한번 가보자. B컷이라는 어떤 좀 강력한 예방주사 같은, 사실 예방주사도 아니죠. 하여튼 강력한 치료제를 한번 먹어야지만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날 나온 12월 달 FOMC 회의에서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전일 69%에서 80.8%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작년에 여러분 미국은요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미국 국민들이 미국 기업들이 힘들어한다. 물론 지금 현재보다 1.25% 높은 금리 상황이 완전 고금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초저금리, 제로금리를 겪다 보니 지금의 금리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지금의 기준금리 유지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섣불리 받다가 막판에 75bp씩 4번 인상하고 50bp 인상하고 막 금리 인상을 빠른 속도로 하는 바람에 거기에 우리가 금며들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직도 어색하고 남의 나라 얘기 같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금리를 제대로 인하하지 못했던 연준이 지금처럼 고용이 개박살 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경제가 좋아요. 그런데 고용이 안 좋아서 금리를 인하하는데 25만 할게요 라고 합니다. 단순히 주식시장에서 금리 인하하면 좋은 거 아니야? 오늘도 그래요. 지금 제가 방송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HTS 프로그램 자막에 이렇게 뜹니다. 코스피, 금리 인하, 미국의 금리 인하 안도감의 강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멘트에 뒤통수 당하신다고요. 금리 인하가 다 좋은 게 아니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9월 17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금리 인하한 거는 뭐 다행이긴 한데 고용이 안 좋은데 경제가 좋아? 약간 헷갈리기도 하고 혼재된 상황 속에서 이제 하룻밤 잔 다음에 정신 차리고 냉정한 평가 시간이 오겠죠. 자, 얼만큼 또 냉정해지는지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가장 냉정한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없었던 두통이 계속 생겨가지고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전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